전산세무 2급 실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비교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전산회계 1급은 실무 6개고 전산세무 2급은 실무가 5개를 좀 줄어요.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 이런 거 안 키운다라는 얘기 나랍니다. 바로 일반 접표 입력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6개에서 5개로 하나 줄어들죠. 매매 출전표도 그대로 출자되긴 하는데 6개에서 5개로 하나 줄는다라는 얘기다. 오류수정, 일반 접표나 매매 출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거 안 키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결산은 오히려 늘어나요. 3문제에서 5문제로 정부조회 실컷 하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반 전표, 매매 출전표, 그 다음에 결산 이 3가지는 계속 이어가고요. 자, 부가치세 관련된 문제가 10점짜리 추가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15점짜리 이렇게 2개가 추가되죠. 그래서 총 5개예요. 여러분들 실무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실무 3번하고 실무 5번이 관건이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기껏해야 사채를 발행하는 거 그런 게 나오지만 전산세무 2급에는 사채를 상환한다거나 아니면 사채에 이자 지급하는 그런 분기가 추가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사례는 뭐 주식을 발행한다, 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거 나오죠. 회계 1급에서. 세무 2급에서는 뭐 채무의 출자 전환이라든지 뭐 현물 출자 이런 식으로 일반 전표에서 약간 좀 헷갈리게 그렇게 나오는 정도고, 시험 보신 분들 정도 되면 아시겠지만 매매 출전표 크게 추가될 내용이 없어요. 결산 똑같아요. 뭐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뭐 그런 게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무 3번과 실무 5번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무 3번은 부가치세 관련된 문제들로서, 자, 부가치세 신고서가 5점, 부가치세 관련 서식이 3점, 그리고 전자신고가 2점 이렇게 해서 총 10점을 구성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자, 이렇게 부가치세 신고서가 5점짜리 여러 가지 서식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는데, 일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그 다음에 발행금액 집계표.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현금영수증을 주거나 받은 경우에 그 거래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냐면 세금 신고한다고 이제 세금계산서랑 막 이런 현금영수증 다 뭉쳐가지고 세무공무원 얼굴에 던져버리면 기분이 참 좋겠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세무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해명세서, 말 그대로 불공을 입력하는 그런 메뉴가 되어 있고요. 또한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손세 공제신고서. 내가 물건을 팔고 뭔가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손 발생했던 거를 회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임대 공가임명세서. 내가 부동산을 누군가한테 임대해 줬을 때 그때 작성하는 서식이죠. 특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은 수출 시점 명세서인데요. 내가 수출했을 때, 자, 선적일과 환가일을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짜의 환율을 적용한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자, 내가 뭔가 면세, 농축수인 선물 등을 구입했을 때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면세니까 매입세액이 없죠. 그걸 가지고 뭔가 제품을 10%짜리를 잘 만들어서 팔게 되는 경우에, 자,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지만 의제 있다고 치자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요거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자산이 하나 있죠. 토지를 제외한 자산 취득한 거를 입력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우리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지금 이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그런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인데 그것도 입력을 한다는 점에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신고 2점짜리, 요거는 매매차 똑같아요. 그냥 공짜를 꿀꺽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무 5번인데요 실무 5번은 소득세법의 문제를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사항이 되는데, 메뉴가 막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자, 요래 4가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원 등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사원이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그 사원에 대한 어떤 인적 정보들을 이렇게 등록해 놓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다, 그 사원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입력 또는 수정하는 메뉴가 되겠다. 그래서 요래, 자, 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자, 사원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입사 연월일, 또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일하는지 아니면 외국에서도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산직인지 아닌지 그런 등등의 자료를 입력하게 돼 있고요. 만약 우리 문제에서 퇴직 처리를 해라, 퇴사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 저기 밑에 퇴사 연월일에 그냥 날짜만 입력하시면 퇴직 처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딱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원들의 어떤 부양가족에 대한 그런 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번째 급여자료 입력 메뉴인데요. 핵심 사항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급여 항목은 회사가 지급해주는 거예요. 기본급, 상여, 무슨 각종 수당들 입력하면 되겠고요. 또한 공제 항목, 공제는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금이나 4대보험 이런 걸 빼고 주잖아요. 그런 항목들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F4 수당공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이 범위 적용인 비과세 항목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되는 일반적인 과세 항목인지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인데요. 자 이 이름은 더럽게 빡세지만 더럽게 쉬운 메뉴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방금 전에 급여자료 입력에다 했죠. 요거랑 반드시 같이 나와요. 여기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한 다음에 자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와서 그냥 왼쪽 제일 밑에 있는 전원 미환급세액 그 칸만 입력하시면 돼요. 겁나 쉽죠? 자 그 다음에 보통 15점 중에서 10점짜리 출제되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사원들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사항 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입력해주는 메뉴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일단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자 과거에는 자 여기다가 내가 손으로 직접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 걸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지금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각종 탭을 이용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소득명세 탭을 누르면은 자, 이 메뉴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종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A라는 회사에 있다가 4월부터 B회사라는 곳으로 이직을 했다. 그럼 B회사 것만 세금 내면 되는 게 아니죠. A회사 것도 같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종전에다가 A회사에서 받은 돈을 거기다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기서 낸 세금은 결정서액에다가 입력해야 된다는 점 하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여기다가 자 다음 탭 해당 사원의 부양가족들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아까 사원 등록에도 있었는데 여기서 입력할 수 있어요. 문제 더 출제되는 데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챙겨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까지 강의를 하던 이진아카데미 강남 DS센터가 강남 교보타워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보, 교육비와 보험료는 바로 이 메뉴에서 입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다. 자, 교육비는 오른쪽에다가 보험료는 왼쪽에다가 됐죠? 자 다음은 해당 사원이나 가족들이 신용카드 등을 썼다. 그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비를 지출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여기다 쓱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착한 일 했다. 그러면 세금 또 깎아줘요. 기부금 탭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번하고 2번이 출제가 돼요. 천천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다 몇 퍼센트 해가지고 또 세금을 깎아주는 탭이 되겠고요. 앞으로 가장 쉽게 실무 3번과 실무 5번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논리적인 거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워서 떡만 받아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친구들 안녕.